반갑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BHI입니다. 원전 관련주죠. 최근에 원전주들이 여러분들 잘 움직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 모멘텀으로 단발성 상승을 보여주던 때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그 많은 수주에 따라서 좀 전체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까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오늘 종목 분석하기 전에 텔레그램에서 양봉 뉴스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이런 좋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국내에서 원전주들 굉장히 많겠지만 BHI라는 종목이 사실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가장 좀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기업 분석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이 기업은 국내 복합 화력 발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원전주로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관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급수가열기 등 이런 국내 원전 보조기기 사업을 하는데 거의 이제 국내에서는 선두권에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료적으로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재료 분석을 좀 보시면은 수주 황금기다. 정말 최근에 이게 원전주가 맞나 싶을 정도의 엄청난 대량 수주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수주 황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이유도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좀 반영이 된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나 현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 만큼 정부 지원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이제 폴란드 그리고 체코, 튀르키예 그리고 루마니아까지 현재 이제 원전 발주가 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원전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동유럽권은 무조건 원전주들이 노려야 되는 그런 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루마니아에 이제 수주를 하고 루마니아에 수출을 한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제 동유럽으로 가는 교두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재무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재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 당연히 실적이 좋으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 수주 물량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수주 황금기 어떤 이슈들이 있느냐. 자, 일단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신규 수주 급증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죠. 일단 배열해수 보일러 제작 업체인데 국내 최대 정말 많은 협력 업체들 가지고 있고요. 지난 2020년에 원전 기술 그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요. 이번에 2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그리고 이제 노후화된 발전소들 이런 것들도 수주를 받았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도 처음 반영될 거.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정말 그 실적이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대형 원전이죠. 자, 원전 수출은 굉장히 그 금액대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주가 그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 보시면 6,873억 원인데 올해 수주는 8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 그리고 정부 정책 모멘텀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I 때문에 또 우리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급부상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찬가지 우리 방금 봤던 8천억대까지 확대된다. 수주 물량이.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0조짜리 잭팟. 두산이 체코 원전 수주에 승부를 걸었다. 이렇게 이슈가 있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체코의 그 우리 최근까지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게 해소가 되면서 악재는 조금 사라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그 체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코는 유럽 연합이죠. 그래서 유럽 내 건설 그 경험이 많아 우리가 승부를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슈입니다. 결국 이제 두산이 이걸 이제 총력을 다하지만 결국 두산이라는 그룹이 가면서 국내 이제 원전 그 아까 말한 그런 원전 보조기기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기업이라든지 이 기업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기업 중소형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금 모멘텀이 부각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좀 정리를 드리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몇 가지가 안 돼요. 사실 그 첫 번째로는 실적이다. 실적. 두 번째로는 역시나 실적이다. 근데 조금 다르죠, 그죠? 최근 이제 수주인데 수주가 현재 이제 실질적으로 그 잡혀 있는 그런 실적 말고도 사실 앞으로의 실적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도 실적, 두 번째도 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두 번째도 실적이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역시 실적이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은 정부 정책 모멘텀과 그리고 수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인데 결국은 원전 시장에 지금 모멘텀이라고 있는 게 사실 이제 AI도 마찬가지 잠깐 왔었지만 AI에 따라서 원전이 더 이상 부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멘텀을 찾아봐야 되느냐? 역시나 실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업황 자체가 원전이 우리 과거에 탈원전하면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가 최근 들어서 뭐 한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흑자 전환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 원전 전반적인 기업들이 흑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같은 일맥상통하는 맥락으로 업황에 대한 회복이 일단 주요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차트를 또 봐야겠죠. 차트 보시면은 일봉상 지금 박스권을 좀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구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구간들. 사실 과거에는 좀 테마주, 이렇게 테마 성향으로 주가가 조금 올라갔다. 원전 관련된 테마로서. 근데 현재는 그때와 다르죠. 테마보다는 실적이고 그리고 개별 장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는 상단 돌파, 그 박스권 상단 밴드를 돌파할 시에는 재료가 부각되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부각이 될 거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수급이 몰리고 정말 급등을 한다면은 이 상단 구간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재료가 부각이 되는 종목들은 대개 52주 신고가까지 갈 수가 있다. 지금 바닥에서 추세도 잘 만들어줬고요. 그죠? 추세도 잘 만들어줬고 뭐 당연히 바닥은 이렇게 견고하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다중바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중바닥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지금 이 구간도 보시면은 사실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우려가 있겠지만 해당 구간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재차 눌림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닥 지지 다시 한번 만들고 추가 상승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조금 이제 뭐 실적이 어쨌든 실적은 좋았고 뭐 재차 수주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원전 큰 틀에 대해서 뭐 수주 관련된 그 아까 말씀드린 두산이라든지 뭐 이런 큰 틀에 또 이슈가 나온다면은 해당 구간 돌파를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주봉상 그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주봉도 여지없는 완벽한 상승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상단 저항대 돌파하면은 정말 더 예뻐지겠죠. 저점도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그런 예쁜 그림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월봉까지 한번 볼 건데 월봉도 우리가 현재 주봉상에서는 고점이 아닐까라는 조금 의심을 했었지만 월봉상 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추세 형성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첫 번째 눌림목과 두 번째 눌림목을 만들면서 완벽한 추세를 형성했다. 변곡점을 확실하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길게 보면은 뭐 한 15,000원대까지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오늘 이 종목 제가 좀 짧게나마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뭐 자세하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러면 텔레그램에서 양봉뉴스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